자, 그럼 이번에는 폭발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소파와 폭갱파를 보도록 할게요. 연소파란 무엇이냐면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해서 폭발 범위 내에 이르게 되면 화염의 전파 속도가 0.1에서 10m/s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염면의 진행파를 연소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폭갱파는 무엇이냐면 연소파가 어떤 거리를 진행한 후에 돌발적으로 전파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 340m/s 이하이면 폭연, 그 이상이면 폭갱이라고 하는데, 폭갱은 대략적으로 1000에서 3500m/s로 매우 빠른 속도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화염면의 진행파를 폭갱파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폭갱 유도거리 DIT는 최초의 원만한 연소에서 폭갱까지 발달하는 데까지의 유도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고,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건에 대해서는 외워줘야 됩니다. 첫 번째,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짧아지고, 관내에 방해물이 있거나 광경이 가늘수록 짧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위의 압력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다. 이런 네 가지에 대한 특성은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폭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이란 무엇이냐면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혼합가스가 연소 범위에서 전환되었을 때 고온 그리고 빠른 연소 속도로 최적이 급격히 팽창, 그 다음에 기계적 파괴력이 미치는 현상이 폭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폭발 발생의 필수 인자로서는 초기 압력,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의 온도와 농도 범위, 그 다음에 압력의 방향과 용기의 크기의 형태가 있다 정도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아래쪽에 원인 물질의 물리적인 상태에 따른 폭발의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상폭발의 종류와 응상폭발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상폭발의 종류 먼저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팁은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분이 상해서 상을 턱하고 치니 혼합 배진무. 자, 그러면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기상폭발이 된다. 기분이 상했다. 기상폭발의 종류로는 혼합가스의 폭발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분해 폭발, 분진 폭발, 분무 폭발이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상폭발이란 무엇이냐면 기체 상태의 폭발로 상변화 없이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정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응상폭발의 종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자, 어떤 친구가 손을 많이 떨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이렇게 손을 많이 떨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수전증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응상폭발의 종류는 무엇이 있다? 수증기 폭발, 그 다음에 전선 폭발, 증기 폭발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응상폭발은 무엇이다? 기체 상태에 비해서 밀도가 100배에서 1000배 정도 큰 고체나 액체가 급격한 상변화를 일으키면서 폭발하는 현상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상폭발 중에서 분진폭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분진폭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진폭발은 어떤 식으로 폭발 순서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먼저 어떤 곳에 분진이 쌓인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분진이 계속 쌓일 거 가겠죠. 자, 그래서 분진이 퇴적된 것이 바로 첫 번째 순서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순서가 되냐면 이때 공기류가 접촉하게 됩니다. 공기류가 접촉하게 되면 이 분진들이 마구 날아다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기가 닿기 때문에 이때 분진들이 마구 비산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비산되면 이 곳곳에 분진들이 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분진가루 하나에서 어떠한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즉 이것이 발화원이 되겠죠. 발화원이 발생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연쇄적으로 폭발이 발생돼서 2차 폭발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그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분진의 입도 및 입도 분포를 보았을 때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비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폭발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분진이라는 것은 미세한 고체 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고체 입자가 매우 미세할 경우에는 비표 면적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표 면적은 외부에 닿는 면적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같은 부피에 모래와 그 다음에 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 바위는 크게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표 면적이 상대적으로 모래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래와 바위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을 보게 되면 연소율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폭발 위력도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입자의 형상과 표면 상태를 보았을 때 분진의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성이 높아지며, 분진의 부유성을 보았을 때는 부유 분진이 퇴적 분지에 비해 발화 온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지 속의 수분을 보게 되면 수분을 함유한 분진은 부유성 및 정전기 대전성이 감소하게 돼서 폭발 위험성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진 폭발의 특성을 보게 되면 가스 폭발보다 발생 에너지가 큰 특징이 있으며, 그 다음에 폭발 압력과 연소 속도는 가스 폭발보다 작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연소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특성들이 있겠고, 마지막에 주위 분진에 의해서 2차, 3차 폭발로 파급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분진 폭발은 일반적으로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2000에서 3000도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을 비교하는 이 핵심 키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된다.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폭발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UVCE와 BLEVE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와 실기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UVC는 개방계 폭발이고 기상 폭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UVC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연료가 담겨있는 연료 탱크가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연료 탱크에 어떠한 구멍이 발생되어서 인화성 액체 등이 마구 누출되고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인화성 액체가 나오게 되면 이때 액체가 쌓이게 돼서 증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 증기가 공기가 혼합됨으로 해서 이 증기운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때 탱크 표면의 균열 발생으로 이때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폭발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폭발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UVC에는 자유 공간에서의 증기운 폭발이고 발화원이 필요한 폭발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LEVE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냐면 먼저 연료 탱크를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동그란 연료 탱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료 탱크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 안쪽에는 마찬가지로 인화성 액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자, 이때 외부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돼서 계속 주변의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부에 있는 액체들이 계속 팽창을 하게 되겠고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는 성질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냐면 개방계가 아닌 BLEVE는 밀폐계 폭발로 볼 수 있고 응상 폭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VC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UVC는 발화원이 필요한 폭발이지만 BLEVE는 발화원이 필요 없는 폭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가스 폭발의 원리 부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앞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폭발한계는 하한계와 상한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하한계는 가연성 가스의 최저 용량비, 그 다음에 폭발 상한계는 가연성 가스의 최고 용량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가연성 가스의 폭발 한계 및 위험도는 전부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눈에 자주 익혀두는 것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정독을 통해서 대략적인 값만 눈에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폭발 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워주면 좋은데, 첫 번째 무슨 요인이 있냐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폭발 하한계는 낮아지게 되고 폭발 상한계는 높아지므로 연소 범위는 넓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하한계는 불변합니다. 그 다음에 폭발 상한계만 높아져서 연소 범위 또한 당연히 넓어지게 되겠고,
산소 농도의 증가에서 폭발 하한계는 불변하며 폭발 상한계는 산소 농도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상승하게 된다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화염의 진행 방향이 있겠습니다. 이 요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폭발 등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폭발 등급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폭발 등급이 1등급일 경우에 안전 간격은 0.6mm 이상, 2등급일 경우에는 0.4mm 초과 0.6mm 미만, 마지막으로 3등급일 경우에는 0.4m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해당 가스가 무엇이 있는지 정도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2등급에는 에틸렌과 석탄가스, 그 다음에 수소는 H2로 표현할 수 있고, 아세틸렌은 C2H2,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는 CS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자식으로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도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폭발에 대해서도 배워봤기 때문에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소화 원리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란 무엇이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 연소의 3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게 되면 소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소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화의 종류를 보도록 하면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소화, 그 다음에 액체의 증발자매를 이용해서 화점을 냉각하는 냉각소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질식시켜서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인 질식소화, 마지막으로 연소의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할로겐 원소의 부촉매 효과를 이용해 소화하는 방법인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할로겐 원소는 18족 원소로서 불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요오드, 브롬 등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그 다음에 B급은 유류 및 가스 화재,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화재로 앞쪽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A급 화재, 즉 일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주된 소화 효과가 냉각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 구분되는 색깔로는 백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급으로는 유류가스 화재에서는 질식 효과를 나타내야 되겠고, 이때 구분색은 황색. 그 다음에 C급인 전기화재에서는 질식 및 냉각 효과로 주며 청색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금속화재는 질식 효과, 그 다음에 표시 없는 무색을 사용해서 소화기에 표현할 수 있다 정도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강화액 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포소화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되는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폭발 방지 대책 수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폭발의 방호 대책 등이 여러가지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혼합가스의 폭발 방지 대책, 분진 폭발의 방지 대책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기타 폭발 방지 대책에서 퍼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퍼지란 무엇이다? 가연성 혼합가스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산소 농도를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해서 연소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지의 종류는 실기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위프 퍼지, 압력 퍼지, 진공 퍼지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이펀 퍼지도 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자, 기상폭발 어떻게 외웠죠? 기분이 상해서 상을 턱 하고 치니 혼합해진 무가 되었다라고 외웠었고, 그 다음에 응상폭발의 종류는 무엇이었죠? 너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다? 응, 나 수전증이야.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폭발의 순서로서는 먼저 분진이 쌓이고, 그 다음에 공기류와 만나서 비산과 분산이 되며, 그 다음에 분진 자체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이 되게 되면 전면 폭발로 이어지고, 그때 2차, 3차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폭발 현상으로서는 UVC와 BLEV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은 기상폭발과 개방계, 그 다음에 BLEV는 밀폐계와 응상폭발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UVC는 발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BLEV는 발화원이 없다. 이렇게 비교해서 외워주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으로 A급, 즉 일반 화재에서는 냉각 효과를 내고, B급인 유류 화재에서는 질식 효과,
C급인 전기화재에서는 질식 및 냉각 효과, D급인 금속화재에서는 질식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외워주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